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중은행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역주행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는 달리 반대로 움직이는 지금 경향이 있는데, 신한은행이 이번에 5번째 주담대 금리 인상을 했는데 16일 이미 이제 시작이 됐었죠. 최대 0.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이 금리 양상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채 금리까지 지금 올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이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시중은행도 나름대로 금리를 높이는 전략으로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SC제일은행 역시도 18일부터 주담대 금리 0.15포인트 정도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가상금리를 내린다라는 어떤 소식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제 다시 주담대 금리는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수위로 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도 지금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한 5월 29일과 비교해서 약 2주 동안 0.15포인트 정도 또 올렸고요.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역시도 주기형 주담대 상품의 최저금리 9일 연 3.96%로 불과 6일 만에 0.26포인트 정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5대 시중은행들이 가상금리뿐만 아니라 시중의 이 주담대 금리 역시도 확실한 어떤 오름세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차피 금리는 오르게 돼 있다라는 어떤 이 분위기가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끌들이 한숨을 쉬었다, 내심 안심했다라는 말도 등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달 전만 해도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앉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웬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하지만 7월 들어서 확실한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7월 되면서 확 식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권의 움직임은 결국에 가서 아파트 값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선제 지표를 읽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괜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수익성에 살고 수익성에 죽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이 자본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빨대를 딱 꽂아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느냐에 대한 계산기를 미리 다 두드려 놨기 때문에 7월 되면 확실한 장기적 전망에서 서울 집값이 오른다면야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주담대 금리 역주행으로 갈 이유가 없지. 그죠? 집값 자체가 오른다면 계속적인 어떤 집값 오름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 범위를 좀 넓혀 나가는 그런 어떤 확대 정책, 그리고 금리를 조금 인하하는 그런 어떤 유연성 있는 정책으로 갈 건데, 이게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그만큼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될 거고, 어차피 DSR 3단계 시작되면 1.5포인트 정도 가상금리 붙는데 그냥 땡큐지, 은행 입장에서. 그죠?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움직일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권의 가상금리 인상폭 어느 정도 조금씩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 가다가 지금 은행채 금리가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게 지금 융합이 됐어요. 가상금리 올라, 은행채 금리 올라. 이러면서 주담대 금리를 밀어 올리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은행채 평균 금리가 지난 10일 연 2.856%, 지난달 7일과 비교해서 한 달 만에 0.17 정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쏴줄 수 있는 어떤 한계점에 봉착했다. 결국에 가서 이게 은행 손해가 아니거든.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금융권이기 때문에 팔짱 딱 끼고 그냥 입꼬리는 귀까지 딱 걸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버느냐.
결국에 가서는 뭐 차주들이 계속적으로 집값 오른다 하는 그런 심리에 쫓겨서 집을 급하게 사다 보면 무리해서 대출을 밟고 결국 그 밟은 대출 풀악셀이 되는 거죠. 그 풀악셀이 결국에 가서는 후폭풍으로 원금이자 후달리는 맷돌 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경매로 다 넘어가 버리잖아. 무리해서 연끌한 그런 집들. 그죠?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급 확대책이 나오면 이제 수도권 3만 플러스 알파까지 워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집값 확실히 잡을 가능성 높아요. 패닉 바잉 해소 위해서 내달 뭐 추가 대책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더 앞당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지금 서울 집값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도심에서 스탑된 유휴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용산 캠프킴, 그다음 뭐 태릉, 그죠? 등등 해서 또 서울 의료원 부지, 또 여러 가지 또 서울 인근에 있는 어떤 그냥 폐기물 쌓아놓는 적재 장소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휴부지나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시동을 빨리 걸어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면서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LH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가 신규로 주택 3만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이르면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높고 이게 일단 공급 대책이 구체적으로 선이 굵게 딱 터지게 되면 불안 심리는 확실히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뭐 좀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을 가진 그런 공급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 굳이 내가 무리해서 고점의 집값 뭐 잡아서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 그죠? 관망세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정도 집값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만 3천 가구였던 3기 신도시 물량을 지난해 5만 가구 추가한 데 이어서 이번에 용적률 완화, 그러니까 층수를 완화하면 더 집을 지을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옆으로 펑퍼짐하게 못 져. 건물을. 그래서 빼쪽하게 져야 되는데 용적률이 완화돼 버리면 뭐 2만 가구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공격적인 어떤 공급 폭탄이 곧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인허가 뭐 절차 간소화, 뭐 통합 등을 통해서 도심주택 공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공급은 저 언저리에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공급은 아무 의미가 없어. 분양해도 미분양이야. 그건 다 악성 미분양으로 흐를 가능성도 많고 제일 중요한 공급 적재적소로 뭐 꽂히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입니다. 서울 도심. 그리고 수도권 도심. 어느 정도 교통 호재를 물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에 대한 어떤 이 공급책이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 집값이 뭐 계속적으로 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다고 해서 잠실 대장주 뭐 간판이 교체됐다는 뭐 소리도 나오고 엘리트가 잠실의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국평 40억대를 근데 찍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바로 잠실주공 5단지. 엘리트가 완전히 그냥 기가 탁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일 정도로 40억을 아니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이 정도로 오른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만큼 지금 뭐 신고가 최고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쏟아져 가고 있는 랠리를 이루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호가세를 계속적으로 삐쭉삐쭉 올리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단지가 이렇게까지 오른다는 것 자체도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고요. 6,491가구로 재건축 단지 뭐 이 규모치고는 뭐 둔촌지공 다음으로는 뭐 큰 규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 뭐 41억 8,571만 원. 와, 어마무시하죠. 재건축 단지 자체가 뭐 거의 뭐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능가하는 그런 덩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찍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지금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 이게 호가세가 너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올리는 그런 어떤 영향이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지금 영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엘리트,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는 한 30, 거의 한 7억 정도 벌어질 정도로 지금 대장주가 완전히 지금 이 상황에서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단지 이 가상도도 스카이브리지 탁 걸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잠실 주공 5단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잠실 르엘이 나와요. 여기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지. 그죠? 1865세대. 근데 일반 분양만 200세대 이상 하니까 강남에서 분양하는 분양 물량치고는 굉장히 크다. 바로 옆에 분양했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84 분양권이 지금 30억 정도 하는데 여기 잠실 리엘이 거의 한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13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그래도 이게 당첨되자마자 10억 이상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잠실 리엘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래가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20평대가 26억에 나왔으니까 지금 30평대는 30억 훌쩍 넘어가겠죠. 그 정도로 지금 잠실 르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무주택자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일단은 절대 기죽을 일 없다.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상급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오름세 자체가 어디가 천장일지 모를 정도로 뭐 계속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3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정말 이게 지금 평당 1억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좀 무색해질 정도로 1억 이상을 지금 밟고 가는 그런 상승 궤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실 르엘이 4, 5제곱 46세대, 5, 1제곱 11세대, 5, 9제곱 75세대, 7, 4제곱 87세대. 그러니까 5, 9제곱이 제일 많다라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많네. 7, 4제곱이 87세대는 되네요. 와, 거의 뭐 30평대도 어마무시하게 몰리겠네. 그죠? 그래서 뭐 5, 9제곱과 7, 4제곱 분양가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클 것 같고요. 5, 9제곱이 한 13억, 7, 4제곱이 한 20억 넘게 되면 충분히 뭐 5, 9제곱 쪽으로 뭐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5, 9제곱 당첨돼도 뭐 당첨되자마자 10억 이상의 차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어서 5, 9제곱 쪽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급지 강남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테능시시, 용산 캠프킴,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여기는 또 이익공유형이나 미리내집 같은 또 선택적 우회로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이런 이 공급하는 부분들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서울의료원 부지가 거의 뭐 완전히 그냥 거의 백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있었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잠실 뭐 업무 국제기구 문화 숙박 복합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인데 어마무시하죠. 일단 여기 교통환경이 GTX-A가 지나가는 또 호재도 있고 봉은사역과 삼성역을 딱 끼고 있어서 여기 이익공유형으로 나오면 그래도 한 소형 평수면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엄청나게 뭐 인프라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 길쭉하게 생겼어요. 용지가. 그래서 서울의료원 부지가 갑작스럽게 깜짝 공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밀고 갈 수 있는 현실적 이 공급 용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거. 서울시와 협의만 하면 그냥 뭐 일사천리 서울시도 여기에 800가구 정도 공급한다는 계획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SH 역시도 지금 반값 아파트 후보지 뭐 강남 세택 수서 공영주차장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강남 세택 부지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한창 동안 뭐 언급이 되다가 그냥 뚝 끊어져 버렸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다시 구원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워낙에 지금 서울 공급이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부지 800세대, 세택 부지 500세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8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2000세대가 서울에서 가장 센트럴한 입지를 가진 생활 인프라를 가진 곳에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오아시스지, 오아시스. 거의 뭐 사막 같은 공급 속에서 오아시스 물줄기처럼 공급이 쫙쫙 샘솟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목마름을 가진 직장인들, 특별히 서울 사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남 세택 부지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 마이스 중심지로 복합개발 중에 있고요. 주거단지가 일단 편입이 돼버리면 뭐 그냥 일취월장 얼마든지 공급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뭐 대치동이 가까워서 대치동 학원과 뭐 교육적인 여건, 뭐 강남이라서 엄청난 또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곳이고 하계울역이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굉장한 어떤 이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서역 공영 주차장 부지 역시도 여기는 뭐 이미 이 라인 자체가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KTX, SRT 등등 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KTX는 없죠, 여기. SRT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서역 쪽은 그래도 이 공영 주차장 부지로서의 어떤 이 주거 활용도면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었어, 그동안. 근데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이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여기도 또한 다크호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공급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국토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LH가 이게 지금 협력해서 어떻게든 짜내야 되는 어떤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되다가 스톱된 것들을 다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뭐 하치물, 적채장, 그러니까 뭐 화물 적채장 같이 사용되고 있던 아니 이런 금싸라기 땅을 좀 주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공급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데 아니 쓸데없는 집만 쌓아놓는 적채장이 됐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빨리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뭔가가 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지금 서울 불장부불장 하는 이런 신기루 같은 현상도 좀 없어지고 가격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좀 왜곡됐잖아요. 그죠? 집값 피로도가 너무 높거든. 그래서 이런 피로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공급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서공영 주차장 부지는 확실히 좀 여기도 좀 빼쪽하게 좀 이 부지 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데 아무튼 뭐 여기 이익공영이나 미리 내 집 같은 공급으로 풀어버리면 굉장한 어떤 이 메리트가 있는 생활 인프라를 가진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뭐 3호선 수서역, 수인분당선, SRT가 조성이 돼서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뭐 교통환경 조성이 되어 있고요. 도로망은 동부간선도로 진입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도로 접근성도 갖고 있고 수서초등학교, 수서중학교 뭐 여러모로 학군도 좀 괜찮은 일단 강남 쪽이니까 굉장한 어떤 장점이 있는 입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모저모 공급 3만 플러스 알파라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다음 주 중에 혹은 다다음 주 중에 확실한 공급 대책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냥 쏙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잘 살피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최고. 역시 지금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상금리뿐만 아니라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죠. 이게 선제지표라. 결국에 가서는 집값 자체가 다시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여력이 준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경색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공급 대책이 또 나오게 된다면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 확실하게 진정세를 가지면서 뭔가 하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공공 택지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좀 잘 살피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쌍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